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중반부부터 낙폭을 확대했고 특히 외국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거친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개인들이 장중에 매수세를 들어와 줬고 또 연기금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긴 했지만 개인들이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딛고 또 3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가 0.04%, S&P 500지수는 0.3%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0.3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이날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의 이 리포트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에 부합한 37만 5천 건이 발표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전일 7월에 P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달 대비 1% 증가하면서 이 시장 예상치를 2배가량 상회했는데요.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계속 제약이 생기고 원자재가 부족함에 따라서 올해 계속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 주식 이야기들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시크릿 강연회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연회로 변경이 되었고요.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지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우리 지수 예상 지수는 두 양대 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점 부담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업계가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실업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수에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하락을 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감소세가 확인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자극을 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돌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변목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 생산자 물가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예상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기술 성장주들이 어제는 또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도 상승을 하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디램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이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도 1.13% 하락 마감을 했고요. 3거래일째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6% 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약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합권에서 일단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외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외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또 달러화가 약세였음에, 달러화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달러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162원 선까지 올라왔고 1161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소폭 하락 출발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 상승 전환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외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또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키워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미증시에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방역 조치로 이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가 아무래도 예상치를 웃돈 생산자 물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도 1.37%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됩니다. 지난 1월에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이 되는데요. 월요일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크게 없었는데, 오늘 뭐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로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또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데, 신규 상장주이지만 아무래도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말에도 이전 상장한 종목으로 에브리봇이 있는데, 에브리봇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접근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시간 외에서 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신규 확진자도 어제 발생한 1987명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시간 외에서는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를 방문을 해서 이 백신 판매 책임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급 지연에 대한 항의, 그리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모더나 백신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예상 체결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뭐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 뭐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쪽만 보시기보다는 좀 여러 종목들, 섹터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조금 어렵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장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8월 13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중 최저점을 터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고 원달러 환율이 전일 1162원 67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바이오 종목들의 랠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한화시스템이 우주 인터넷 기업으로 알려진 원웹 지분 취득 결정 소식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2위를 지키고 있던 SK하이닉스가 3위 자리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0.9%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가격 44만 4,5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올라서는 네이버, 지금 SK하이닉스와 순위가 좀 바뀌고 있어서 어제 이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으로 좁혀졌었는데 결국은 이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하면서 현재 75,9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0.3%, 네이버와는 다르게 조금 하락하면서 14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더나 위탁 생산 수혜를 받으면서 현재 주가가 100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는 98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 SDI가 0.98% 상승, 현대차는 0.9%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88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를 받쳐주면서 이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2% 하락하며 3,201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3,200선 이탈 가능성 놓여 있고요. 코스닥도 0.04% 소폭 하락하면서 1,0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도 함께 이 저가 매수세에 동참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도를 이 개장 초반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들만이 상승불을 켜주는 모습인데 레키로나주 브라질 임상 승인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은 강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올라가면서 12만 800원 선, 셀트리온 제약은 0.68% 상승하면서 16만 2,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0.8% 떨어지면서 31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급락 출발합니다. 4%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7만 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이번 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다르게 LNF는 상승 출발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13만 2,100원 선까지 달리고 있고요. 2차전지 대장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게임즈와 마찬가지로 1%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6만 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젠과 HLB 각각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전문위원과 첫 번째로 스타트 끊어보겠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재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 금요일 장이 사실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늘은 하락폭이 장 초반부터 좀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3,350억대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제가 어제 이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이제 코스피가 3,218을 지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3,218을 지키고 마무리하는지 아니면은 이탈해서 마무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코스피가 3,169를 다녀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3,218을 지키지 못하고 3,208 마무리를 했고요. 이대로면은 3,169를 다녀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169를 다녀오더라도 이 3,200을 이탈하더라도 당연히 다녀와야 될 자리, 파동상으로 당연히 다녀와야 될 자리를 다녀오는 것뿐이니 재상승을 위해서 3,169를 다녀오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제 조 한 번 정도만 더 내려주면은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3,169 다녀오더라도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그때 반도체 역시도 반등을 강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도 계속 올라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차트상 1,180원 부근까지의 상승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피 3,169 부근까지 다녀오면 얼추 이 환율이랑 움직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박스권에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상방인지 하방인지 눈치 보고 수급 없는 시장이 계속 되느니 차라리 아사리 한번 시원하게 내렸다가 빠르게 반등해주면서 좀 변동성을 일으켜주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지금 계좌가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신 게 아니라면 좀 힘드신 상황일 텐데요. 금방 갔다 올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종목이 흔들린다고 빠른 종목 교체보다는 크게 좀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포트 유지하면서 3,169 다녀올 때 반등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당 상황이랑 먼저 주가지수 전망 말씀드렸고요. 종목 질문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질문은 세트랙아이의 주가 전망 여쭤봐 주셨는데 세트랙아이는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한번 살펴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수출하는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업체라고 하네요. 이 종목은 작년부터 지수의 상승과 발맞춰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2만 원 기준으로 봐도 고점이 83,900원이니까 한 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해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몇 달간 쭉 조정 행보를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마저도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이랑 비슷한데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나 좀 살펴보면은 올해 초에 한화그룹의 이제 항공 방산 부문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인수한다. 세트랙아이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호재와 함께 고점을 갱신한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우주위성 산업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시너지를 위한 위성 개발 기술 역량을 확보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화가 이제 세트랙아이의 지분을 20% 정도를 인수한 다음에 전환사채 시비를 통해서 추가로 취득해서 최종적으로는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요즘은 이제 위성 산업이 소형화, 다중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위성 영상은 이제 해양 온도, 기후 변화, 농장, 농산물, 직환과 이제 군사 측면 등 여러 분야로 사용돼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산업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제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죠, 세트랙아이. 이제 다만 주가를 보면 많이 올라온 만큼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불가피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 거고요. 5월에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연합체에 참여하는 이제 2개의 한국 회사 중 하나로 뽑히는 호재가 있었지만 조정 국면에 이미 들어선 주가를 들어 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약한 기술적 반등 자리를 지키고 좀 반등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급격한 상승보다는 많이 오르더라도 69,500원, 정말 많이 오르면 75,000원 정도에 있는 그 큰 매도 벽에 가로막힌 후에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조정 파동을 끝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이 69,500원의 매도벽을 뚫지 못한다면 최대로는 아래로 34,500원 부근까지의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자리이지만 크게는 아직 조정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예 75,000원 위로 올라서던가 아니면은 말씀드린 44,0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34,500원까지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지라인을 만들어서 매수에 충분한 근거를 준다면 그때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트레가이의 주가 전망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HMM입니다. HMM은 이제 아침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7일 날 제가 분석해드렸던 종목입니다. HMM 해운물류 업체인 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 더 설명 안 하도록 하고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면 HMM은 많이 올라온 만큼 지금은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게 맞다.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좋지 않고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로는 32,500원 부근 그리고 그 아래 26,800원 부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주가가 한 41,500원 부근이니까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매수는 하지 말고 매도 포지션으로 관망하고 말씀드린 유력한 지지라인에서 얼마나 강하게 지지받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까지 말씀드렸었네요. 그때 이후로 주가는 36,550원을 갱신한 뒤에 약간 반등하고 있고요. 아직 주가가 그때보다는 낮습니다. 여전히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 38,100원을 지켜주면서 차트가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요. 38,100원은 크게 본다면은 아직 조정 파동 아니지만 단기적인 반등 자리이기도 하고 파동의 종료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매수 시그널을 드리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자리이고요. 현재 HMM이 임금 협약 교섭 결렬로 인한 첫 파업 위기에 있는 만큼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 관망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유력한 매수 자리로는 여전히 32,500원 부근, 26,800원 부근이 있고요. 새로 생긴 가능성 하나가 48,100원을 지켜주었으니 이대로 48,000원까지 돌파해준다면은 그 역시도 이제 조정 파동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고 그때 가서야 이제 또 매수 관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HMM 분석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 보면은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의 주가 전망 질문 주셨는데 사마알미늄은 알미늄 압연 제품 및 가공 제품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주를 엮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남이 사마알미늄 회장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정기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엮였다고 합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은 최재형 후보의 테마주를 엮이기 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세였는데요. 2020년에 4,000원대이던 주식이 17,75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 종목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나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알미늄 관련주들이 다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배터리는 크게 보면 양극, 음극,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에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요즘 2차전지 관련주가 끝도 없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2차전지 관련주 질문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 질문이 많은데 제 관점은 여전히 당일 청산 목적의 단타가 아니라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진입을 하더라도 당연히 칼손절을 잡아야 되고요. 파동의 패턴 값을 넘어서 계속 오르는 종목은 말 그대로 그냥 탐욕, 욕심의 영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먼저 파는 사람이 승자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지금 10% 20% 더 먹으려다가 50% 넘게 물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완전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마저도 누가 먼저 파느냐의 눈치 게임입니다. 사마알미늄 역시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호재도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은 절대 드릴 수 없고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 빵빵하게 주면서 오르는데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역시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니 10% 20% 먹을 수 있는 종목 널리고 널렸으니까 굳이 욕심내다가 마이너스 40-50%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마알미늄 분석 도와드렸고요.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이렇게 세트레가이 HMM 사마알미늄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새 종목 시그널 챙겨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원방테크입니다. 음악병실 오늘 이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관련주인 원방테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방테크가 영위하는 클린룸 산업이 병원의 무균 수술실, 그리고 중환자실, 격리실 등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원방테크의 관련 종목, 관련 사업들이 이 코로나가 확진세가 증가하면서 원방테크 집중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이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 배정 기준일은 오는 27일이고요. 신주는 다음 달 14일에 상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방테크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면서 현재 21%대 급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8,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원방테크 일봉 보시면 최근에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죠. 8월 9일 초반에 42,000원대였던 주가가 단숨에 7만 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한가 힘있게 도달했고요. 오늘도 개장 초반부터 20% 급등 보였는데 여전히 양봉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원격 의료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이 소아와 그 보호자 등으로 한정된 코로나 자가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11일부터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치료 이런 이슈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가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컴퓨터는 원격 진료 시스템 공급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유헬스 시장의 선점 그리고 해외 공략을 통해서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8%대 급등 보이면서 11,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비트컴퓨터는 최근에 코로나19 수혜를 받아서 시세가 나온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1,150원대까지 주가 도달했다가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에 좀 돌입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음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2,100원대 잠깐 도달했다가 현재 주가는 11,700원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대정화금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을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정화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약 사업 부문 및 원료 의약품 사업 부문을 영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SK케미칼에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정화금과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이런 점들이 SK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12.5% 급등 중이고요. 주가는 34,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대정화금도 8월 초반 이번 주 화요일 날 20%대로 종가 마무리 지었고 다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34,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김범준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바이오의 아들이죠.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 바이오 종목들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이 가장 강하신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 좀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준비해 주신 특징주들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문의 주신 종목 첫 번째 두산 밥캡 주가 먼저 볼 텐데요. 일단 그 두산 밥캡은 이제 그 두산이 그 밥캡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긴 이름인데 이 밥켓은 이제 건설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고요. 포크레인, 굴착기 이런 등 중장비를 이제 좀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설 장비들은 당연하게도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수혜를 받게 되는 형국인데 최근 미국 내 건설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밥켓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주가에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전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현재는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 아마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주가의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표를 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아시아 매출권은 사실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만 제8기 1분기 매출이 USD 달러로 81만 7,385달러로 분기로 약 10억 원 안팎의 매출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바이든의 대규모 인프라 이제 투자 부양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두산 밥켓의 주가도 추세 전환하며 천천히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당장의 실적만 봐도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건설 쪽 실적이 사실 많이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21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건설 경기가 다시 일어설 조짐을 좀 보이면서 실적 예상치를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중장비나 건설 업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사실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작은 영업이익의 이제 단순 수치로만 기대한 것보다 좀 별로 안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원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산마켓의 영업이익은 10% 초반대면 상당히 준수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주당 얼마씩이라도 배당을 조금 해주긴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건 이후부터는 배당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프라 투자건이 좀 잘 돼가지고 호실적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배당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두산마켓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미국 주택시장 호황으로 턴어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최소 중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매수하시거나 뭐 이런 물량을 모아가시는 데는 충분히 시간 좀 여유 계실 거고요. 주가상으로는 6만 원대 정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IS입니다. LIS는 이제 5월 중순부터 슬금슬금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한 26.53% 상승 마감했던 어제자 기준으로 핫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차트를 조금 길게 보아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회사 자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금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이고 25번이 넘는 전환 사채를 발행한 것만 봐도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는데 일단 회사 자체적인 현금 창출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별로인 회사가 어제는 왜 이렇게 많이 갔냐라고 하시면은 이 LIS는 이제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로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뭐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되었고 추가로 3.5달러도 쉽게 첨가될 예상이라 미국 내 전기차 이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도 사실 좀 움직인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게 메인으로 잡아주고 가면은 뭐 이런 주가 흐름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단순 기대감이라면 얼마 못 가 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고 일단 오늘 당장만 봐도 뭐 장 초반에 좀 많이 개파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은 사실 뭐 더 탄탄하고 입지 있는 종목들 찾아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관망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조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재무 상태가 상당히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는 이제 2018년 7월 한일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이제 시멘트, 레미콘, 그다음에 레미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적 레미콘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일시멘트는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이런 건설 쪽에서 단순하게 직수액 받을 수 있는 회사라서 제가 CCBB를 가릴 필요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배당 성향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현금 배당 수익률이 약 2.79% 정도 되면서 주당 거의 5,100원 정도의 수준을 배당을 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매출을 좀 보게 되면 역시 시멘트가 가장 높은 50.42%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레미탈과 레미콘이 각각 25.4%, 20.4%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일시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곧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인데 상장 주식 수가 690만 개 정도 됩니다, 현재. 근데 이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 자사주 포함해서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외인 지분 좀 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시중에 유통 물량은 14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투하시는 분들 물량이 있을 거고 기관 물량이 있을 거고 세력들 물량하고 하면은 사실상 품절주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인데 이번 액면 분할이 이제 1대10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은 9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수가 6,900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요. 신주권 상장은 9월 13일에 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전에 매수하실 분들은 7일에는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물론 이 액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액분 후에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래도 아직 시기가 좀 남은 상태니까 증시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액분 하기 전에 매수를 하실 건지 혹은 액분 후에 매수를 하실 건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성장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액분 전이나 액분 후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오늘도 1%대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진짜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왔고 2020년 3월부터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 거의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벌써 몇 배가, 4배 정도 올라왔죠. 4배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거는 사실 의미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업계 성장에 있어서는 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너무 높게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려면 사실 액분 후에 정확하게 유통 물량이 좀 늘어나면 그때부터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때 좀 보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품절주들은 사실 유통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리고 또 쉽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이제 주가가 조금 활발하게 거래가 좀 되면서 평가를 받을 때는 액분 후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액분 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두산 밥캡부터 한일 시멘트까지 총 3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3가지 종목에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59%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이 1%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개장 30분 만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주주 전문위원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유지수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실시간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장 초반보다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조금 더 많이 이런 매도세가 거칠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시장, 선물시장 총 합해서 1조 2천억 원 넘게 지금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부터 이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아까 장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외인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시총 상위주들 약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아무래도 좀 이런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외인 매수세가 들어와주지 않으면 좀 힘든 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낙폭이 커지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계속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직수입해서 국내 유통 중인 기업인데요. 캐주얼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의 브랜드를 기획하고 생산, 유통하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사업부, 그리고 해외 럭셔리 그리고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하고 생산, 유통하는 코스메틱 사업부 등이 있습니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만이라든지 아니면 셀린느, 클로에, 메종 마르젤라와 같은 브랜드를 유통 중에 있고요. 코스메틱 부분에서는 향수로 유명한 딥디크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레도와 같은 브랜드,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백화점, 면세점 등의 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이 되었던 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3,407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65억 원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도 개선이 된 수준입니다. 이런 후실적에 어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7%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후실적이 이어져야겠죠? 그렇지만 전망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 고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 브랜드 실적 개선도 꾸준히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변수로는 역시나 델타 변이의 확산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이 소비 심리와 백화점 트래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 원 구간을 바닥으로 잡고 지지를 지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21만 5천 원 부근에 단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체크하신 이후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기아입니다. 현대차와 꼽히는 국내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죠.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의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회복세를 좀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이제 바닥을 지나갔고 생산 차질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증가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축소와 인센티브 하락으로 이어져서 실적 개선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의 판매량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 내놓은 K8 그리고 전기차 EV6의 판매량에 따라서 3분기 실적 확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EV6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만 3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올해 생산 목표였던 1만 3천 대를 크게 웃돌았고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EV6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 아무래도 실적과 주가 모두 호조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11일 기아의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를 했고 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가결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파업권을 좀 가지게 되었다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K8과 EV6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또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속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조정 이후에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업황은 내년 말까지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8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향은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수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나라 M&D입니다.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금형 제작 사업 그리고 금형을 이용해서 자동차, 가전부품 양산 사업을 진행 중인 금형 전문 기업인데요. 전기차 배터리팩과 ESS 사출 부품을 양산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매출은 금형 부분에서 36%, 배터리팩이나 ESS 부품에서 44%, 자동차와 가전부품에서는 한 20% 정도 발생 중에 있는데요. 금형 부문의 매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고 2차전지 쪽 매출 비중은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LG전자가 대주주로 있고 이 LG화학의 배터리팩 모듈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곧 상장이 될 LG에너지솔루션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기도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다가옴에 따라서 나라 M&D의 강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매년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부근 저항 돌파 여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11,000원 안착 여부를 체크하고 보시는 편이 더욱 유리해 보이고요. 기존 보유자분들도 11,000원 돌파를 좀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별주들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종목이 너무 하락폭이 크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저점과 외인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금방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대응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전일 대비 6원이나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유지수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지금은 무언가를 새로 사거나 매도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이 종목들 선에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금요일장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